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만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이 사람이 왜 전화했는지를, 필요한 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할 게 있어서, 혹은 외로워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착한 사람이 되어서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그리고 독일의 쇼펜하우어와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하지만 단호하게 문을 닫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큰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턴을 보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두 번의 일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그랬겠지, 바빴나 보다, 나중에 연락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우연이고, 세 번은 패턴이라는 것을. 그리고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운이 있을 때, 친구가 많지만 불운이 왔을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압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시험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분인데 평생 교사로 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동료가 힘들면 돈을 빌려주시고, 제자가 어려우면 학비를 대주시고, 친척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 할머니가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그땐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동안 도움받았던 사람들 중 단 3명만 장례식에 왔습니다. 나머지는 소식도 몰랐거나 알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멀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통화 끝에는 항상 부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손주 대학 입학 추천서, 좀 친구 아들 취업하는데 아는 사람 없으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겠구나 싶어서 필요할 때만 사람을 찾는 거죠.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할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쓰기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줄 것인지, 누구에게는 닫을 것인지를. 하지만 알면서도 왜 우리는 문을 닫지 못할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매정해지면 안 되지. 혹시 정말 힘들어서 연락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착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참는 것, 양보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들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낭비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선의와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형제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동생이 사업 실패하면 돈을 빌려주고, 형이 아프면 병원비를 대주고, 조카들 학비도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형제들은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이었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였구나.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준 것이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더 이상 줄 의무도 없다. 우리가 과거에 도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도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그 도움이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말입니다. 죄책감은 때로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도와야 할 사람과 도울 필요 없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동정심은 미덕이지만 판단력 없는 동정심은 약점이다. 이제는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을 닫아야 할까요?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네카가 제시하는 방법은 고요한 거절입니다. 드라마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단호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첫째,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거절할 때 긴 설명을 합니다. 요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 하지만 이런 설명은 상대에게 반박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아니오라는 말은 완전한 문장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배은망덕하네. 옛날 생각은 안 나?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내 결정은 이래요.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한 번 문을 닫기로 했으면 계속 닫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열어주는 순간 그들은 이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들어준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한 번 설정한 경계는 성벽처럼 지켜야 한다. 작은 틈이라도 허용하면 결국 무너진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계속 연락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부탁하고 죄책감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심심할 때,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하지만 이 할머니가 힘들 때는 한 번도 곁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연락했을 때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도와줄 수 없어.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변했어. 매정해졌네 하면서.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는 것을. 문을 닫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잘라내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가짜 관계 100개보다 진짜 관계 1개가 낫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이용만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음 속에 묻혀있던 조용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꾸준히 안부를 묻던 친구,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던 이웃, 가끔 전화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던 옛 동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관계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느라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할 시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지혜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과 친척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사셨습니다. 돈 문제, 법률 문제, 가족 갈등, 모든 것이 이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지?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바뀌셨습니다. 부탁 전화가 오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이 필요해. 처음에는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날 때는 부탁이 아니라 진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서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물러서니까 그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찾았고요. 여러분, 나를 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또 상처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품격 있게 단호하게 문을 닫으실 건가요? 문을 닫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문을 닫아야 할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감정적이지 않게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이제는 안 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자리에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진짜 관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품격 있게 문을 닫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